첫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현재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전력 누수가 뚜렷하며 바스토니가 징계로 결장하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덤프리스, 지엘린스키, 카르보니 등 전후방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랑의 전방 압박과 제공권, 바렐라의 폭넓은 움직임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차라노글루가 중원에서 밸런스를 지키고 있고, 인자기 감독은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 운영과 세트피스 활용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우디네세는 리그 11호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가 강점이며, 토뱅, 사바, 투레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3패스하고 루카의 역습 전개와 로브리치의 이선 침투는 여전히 날카로운 무기로 작용하고 있고, 루니아이치 감독은 라인을 중간에 두고 템포 빠른 공수 전환과 직선적인 전개를 통해 인터밀란 수비 라인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인터밀란의 수비 공백이 뚜렷한 만큼 역습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터밀란은 다수의 부상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점유율 장악과 세트피스 활용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의 완성도도 유지되고 있고, 우디네세는 전방 역습이 강점이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중원 탈압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원정이라는 점도 변수고, 결국 인터밀란이 수비진 공백을 안고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최근 리그에서 공격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수비수단이 비비안, 아이토르 파레데스와 공격을 이끌던 오이안 산세트의 출전이 불투명하며 어매치를 치르고 돌아온 선수들의 체력 부담까지 고려하면 평소와 같은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구르제타의 문전 해결력과 니코 윌리엄스의 개인 돌파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원의 핵심 베렌게르가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오사수나는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우나이 가르시아와 미드필더 브리안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수비진의 공백은 특히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치명적일 수 있고, 결국 공격에서는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루벤 가르시아의 창의성에 크게 의존해야 하며 원정에서 수비적이고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는 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 자원의 공백이 치명적이며, 오사수나 역시 수비 공백이 있으나 수비적 전술을 통해 최소 실점 전략으로 나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세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코르베란 감독이 전술을 5-4-1로 바꾼 뒤 실리적 축구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전방 사디크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볼 경합이 핵심 공격 루트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티에리 코레이아, 우고 듀로, 프란 페레스, 이반 하이메 등 주전급 자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점은 불안 요소고, 선수단이 어매치를 소화한 후 체력적 부담까지 겹친 상황에서 발렌시아는 최대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사디크의 한 방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는 리그 7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무리키의 문전 침투하다니 로드리게스의 날카로운 패스 플레이가 돋보이는 팀이며, 특히 아사노는 빠른 발을 이용한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자주 허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로베르트 나바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기존의 주축 멤버가 대부분 건재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어매치로 인해 핵심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원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발렌시아의 사디크를 활용한 전술 변화가 마요르카 상대로도 통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양팀 모두 수비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는 어렵고, 결국 발렌시아의 근소한 승리와 언더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 나폴리 대 AC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현재 리그 2위로 선두 인터밀란을 추격 중이며 홈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강력한 전방 압박이 인상적인 팀이며, 전력 누수 없이 정상적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으며 루카쿠가 전방에서 버티면서 연계 플레이와 제공권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고, 라스파도리와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침투와 이선 연계를 통해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콘테 감독은 높은 점유율보다는 간결한 전환과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승부를 걸 전망이다. AC밀란은 리그 9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력 기복과 수비 불안으로 인해 상위권 도약에 애를 먹고 있고, 무사가 징계로 결장하고 에메르송 로얄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 수비와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레앙과 히메네스는 빠른 전개와 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중원 장악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콘세이산 감독은 전방 역습과 측면 돌파를 활용하되 수비 시 500전환으로 실점 최소화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나폴리는 수비 안정성과 전방 공격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며 홈에서는 특히 강한 압박과 속도감 있는 전환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기를 펼친다. AC 밀란은 공격에서의 개별 역량은 높지만 전술적 짜임새와 수비 커버가 불안정하며 전력 이탈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흐름이고, 결국 나폴리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AC 밀란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를 OSC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릴은 현재 리그 6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고 있으며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강점이며 알렉산드로 히베이루가 징계로 결장하고 사흐라위, 메니에, 움티티, 티아고 산토스 등 수비와 측면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데이비드의 결정력과 하랄손의 이선 침투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아크폼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어 홈에서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제네시오 감독은 점유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측면 돌파를 활용한 패턴 플레이로 랑스를 압박할 전망이다. 랑스는 리그 8위로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은 꾸준한 흐름을 유지 중이며, 다만 라보마이너스 라스카리 사트리아노, 차베스, 패트리치 등 부상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미드필드와 수비 조합이 완전치 않아 압박에 취약한 모습이 보인다. 사이드와 소토카가 빠른 역습을 통해 찬스를 만들고 있지만 수비 전환이 느릴 경우 공간 노출이 많아지는 구조고, 스틸 감독은 점유보다는 역습 위주로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릴은 수비 자원 이탈이 있더라도 공격 조합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며, 랑스는 수비와 중원의 잇단 부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개가 어렵고 원정에서는 실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고, 결국 릴 이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랑스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리그 6위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코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에잘줄리와 안토니가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고 있고, 하지만 중원 핵심 마르크 로카와 로 셀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큰 불안 요소다. 어매치 이후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가중된 상황에서 중원 장악력 약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비야는 리그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상승세고, 이삭 로메로의 문전 결정력과 루케 바키오의 빠른 드리블 침투가 주요 공격 루트이며 에주케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공격 연결고리를 맡고 있고, 다만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우와 아구메가 카드 징계로 동시에 빠지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원에서 안정성과 볼 소유권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세비야의 중원 공백이 베티스의 홈 이점을 넘어서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양팀 모두 중원의 부재와 체력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베티스의 신중한 승리와 언더가 합리적 선택이다.